공개방송 유쾌한 응접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용호입니다. 639회를 맞는 유쾌한 응접실. 오늘은 장소를 시내 흑석동에 자리 잡고 있는 중앙대학교 대학극장으로 옮겨서 첫 경험이란 화제를 가지고서 신입생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실 분은 단골 손님의 양주동 박사님, 최병길 변호사님, 그리고 새 손님의 중앙대학교 학생처장 이석희 교수님, 학도복단 여학생부장 백영숙 양, 그 밖에 여러분의 노래 손님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 주 화제는 첫 경험입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 예, 경험이라면 몸소 겪어본 일, 몸소 지내본 일, 그런 걸 경험이라니까 첫 경험은 처음으로 지내본 일, 처음으로 겪은 일,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처음으로 겪은 일이 많겠지만은 그 중에도 여기 부안이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흥미의 중심은 아마 첫사랑의 경험일까 봅니다. 그럼 내 첫사랑의 경험을 얘기해요? 나도 지금은 대담해졌지만은 어릴 때는 첫사랑할 때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얼굴만 뻘개지고 말은 건 못해서요. 막상 잡으면 저만 비람이지만 잃어버린 거기는 크게 물개기는 크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 가고 말았습니다. 가고 말하면 여기 이거 다 할 수가 있네요. 그만. 박인희 씨는 오늘 화제가 첫 경험인데요. 자기가 생각한 화제는 어떤 거예요? 첫 경험에서 말하고 싶은 건요? 네, 아무래도 남녀공학이고요. 또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경험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 경우가 아니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얘기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컷대 높은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맞선을 보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본 그 남자가 싫은 것도 아니면서도 어쩐지 금방 그 남자한테 오케이를 한다는 것이 좀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해서 마음에는 있었지만 요새 말로 딱지를 났대요. 그래가지고 맞선을 본 것이 무려 19번이 됐는데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 제일 먼저 맞선을 받은 그 남자분 역시 최고였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19번째까지 마음에 드는 분을 못 만났다가 결국 20번째 맞선을 보게 됐는데 결국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일 먼저 봤던 그러니까 남자분도 역시 그 여자분이 제일 괜찮았었는데 어딘가 좀 재보고 싶고 또는 그 아가씨보다 더 괜찮은 아가씨가 있으려니 이 세상 어딘가에 있으려니 정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번째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국 지금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남의 얘기 같지가 않고요. 여러분 혹시 읽으셨을 그 그레테의 좋은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잖아요. 너는 자꾸만 어디로 가려 하느냐. 보아라 좋은 거란 가까이에 있다. 다만 내가 잡을 줄만 안다면 행복은 늘 거기에 있느니라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 방송이 지금 시작되기 조금 전에 중대 캠퍼스를 좀 구경을 했습니다. 오다 보니까 중앙대학교의 상징가 그러죠? 아주 멋있는 청룡이 있는 그 연못가를 봤어요. 이제 오늘 신입생 환영회고 머지않아 여러분들도 또 열심히 아마 미팅을 하실 것 같은데요. 타대학 여학생들만 그렇게 관심을 두시지 마시고 중앙대학교 안에도 정말 아리따웠고 여성다운 그런 아가씨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보아라 좋은 거란 가까이에 있다는 말과 같이 최병길 변호사님께서 하라이루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첫 경험은 귀중한 스승이다. 그러나 수업료가 너무 비싸다.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아마 요새 대학 등록금만큼은 비쌌던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 첫사랑 말씀이 나왔는데 양주동 박사님 말씀을 네가 이어받아서
첫사랑에는 첫 키스가 꽃깁니다. 근데 우리같이 지금 자는 사람은 게다가 선비는 그 키스를 별로 안 합니다. 모파상은 여자의 첫 키스는 여자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만큼 이 첫 키스의 경험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오늘 화제는 첫 경험이었는데 양주동 박사님께서 화제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불갑을 그 얘기를 좀 수습해 주셔야겠습니다. 내가요, 네. 그 정상나가 첫사랑 얘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 학생들이 왔으니까 공부하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영문학자로 요즘이 났지만은 처음에 영어 배우던 얘기를 내가 잠깐 하려고 해요. 난 지금 첫 경험은 내가 11살 때 영어 글자를 생전 처음으로 저방가는 청량갑에 트레이드마크라고 한크라고 하는 그 영어 글자가 있었어요. 내가 그걸 보자 이거 어디 글자냐 생전 모르겠어요. 그 뛰어들어가면서 엄마한테 이게 어디 글자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내 어머니가 한문을 하지만은 영문은 몰라서요. 그거 모르겠다. 그래 알수 있을 때 보통학교 선생한테 가서 불불 떠면서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이거 어둠의 글자입니까? 그 연질리 문자다. 연질리라면 잉글리시 연질리라 그래요. 그때는 연질리 문자다. 그렇습니까? 연질리 문자 그좀 배워주세요. 그러나 당장 잠깐 가르쳐서 ABC로부터 XYZ까지는 전부 배웠어요. 근데 그 사람 XY 들어가지 않으면 XY 셋거든요. XY 셋 그거 전부 배웠습니다. 첫날은 글자를 이름을 배우고 둘째 날은 가서 쓰는 거 배우고 셋째 날은 가서 A자는 우리 한글로 하면 무슨 글자입니까? 아다. B자는 비읍이다. 또 D자는 D다. B자는 비읍이다. 그걸 다 배웠죠? 그래서 사흘 공부해가지고 내가 제주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말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은 영어 글자로 쓰는 거 하지만 로마자에 성공했거든요. 로마자를 다 쓰게 됐어요. 자, 그런데 무슨 사건이 난가는 잘 배웠어요. 내가 12살 때 장가를 갔는데 12살 때 그 처음에 말을 타고서 친구의 집에 가서 사랑이야 연장을 들어가니까 내가 한문전하기로 유명합니다. 12살 이제 그림 문장이에요. 그 저놈들이 상수 그런 놈들이 나한테 와 단자를 줘요. 단자. 여러분 단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랑한테 한턱 내라 음식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시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 그러면 신랑이 얼른 그거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알고 대꾸로 해요. 대꾸라는 게 뭔지 아세요? 푸른 산이라 그러면 흰 구름이라 그러고 개 한 마리가 짖는다 그러면 개 두 마리가 잔다. 그러면 대꾸라고 해요. 그 첫째 놈이 써가지고 왔어요. 나한테 단자를 줘요. 퍼스트 메시지. 뭐라고 했냐면 원출고 그러세요. 달월자에 날출자에 높을 꽃자 들이와서요. 배나지 다리에 높이 떴냐 말이에요. 이게 물소리예요. 큰일 났거든요. 모르면은 까꾸를 매달고 방치자고다가 발바닥을 막 갈겨요. 무시간 놈이 왔다고. 큰일 났거든요. 그래 물출고 알아듣기에 3초를 외웠습니다. 3초 후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다리 높이 떴다니 달월자 날출자 높을 꽃자 달라고 그러면 달라고 달월자니까 날때 높을 거다 의무로 해야 달라고 give me something to eat and drink 뭐 먹을 거 달라고 말해 뭐 먹을 거 달라고 이 자식들 이모 내가 그거 먹을 줄 아냐 당장 붓을 들어가지고 해답을 썼죠. 뭘 풀고 그러게 난 일본 날일자에 들이자에 늘었다 다리 들었다 그 무슨 말인가 다리 정말 들었단 날이 들었단 말이 아니라 달라고 그러길래 나는 날 들어 날일자 날 들이자 늘었다 날 들어 왜 그러는 말이야 내가 주인이야 Why should you ask me? Why should you ask me? 여러분 should도 용법 알겠습니까? Why should you ask me? I am no master of this house.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혼나서 도망가서 그냥
가더니, 바깥에 가더니 작전회의 해가지고서 여러 명들이 매형승을 씌워가더니 길나무 셋을 맹기러 와서요. 도저히 보니까 모르고 왔어요. 무슨 말인지. 한문이, 나도 상대들 하지만 그놈들이 한문을 당할 수가 없어요. 헐크 어쩌면 그래. 전가의 보도를 뽑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보도는 칼을 위에 뽑았습니다. 아까 배웠는데 이 비스티 로마자 쓰는 거, 그거 내가 거기다 썼거든요. 이놈들아 다 가라! 이놈들아, I-N-O, 이놈들아, 다 가라, T-A, 다 가라. 그래서 그들의 양주적이라고 배울 것이라고 기억하겠죠. 그건 내주니까, 야, 이 신랑은 한문에만 대가가지고 연길문학에도 대가다. 그래서 내가 끝넘었다 배운 공덕으로 정략가 배운 글자 배운 덕으로 내가 무식이 되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그만. 이번 주 화제는 첫 경험입니다. 사단 참모 한 분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사단 참모는 여학생부장이신 가정과 3학년의 백영숙 양입니다. 자, 백영숙 양은 참모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참모는 아니에요. 네, 참모는 아니고 그냥 여학생부장이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첫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또 백영숙 양의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저는 원래 안경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오면은 아무래도 여학생들 데이트도 하려면 점수를 많이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벗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강의실에만 살짝 쓰고 또 벗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오늘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제 집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는 그 학교 옆이라서 안경을 싹 벗고 걸어가는데요. 저기 꼭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 같은 분이 지나가세요. 정말 꼭 같을 것 같아서 어린 진작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선생님 정중하게요.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났네요. 이러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다음부터는 선생님 죄송하다고 그분한테 얘기를 언급해서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얼굴이 뜨겁고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데이트도 좋고 점수도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 신뢰는 범하지 않을 정도로 제 분수는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학생부장 가정과 3학년의 백영숙 양이 자기가 평소에 생활에서 경험했던 바 자기의 실수를 들려줬습니다. 양희동 박사님께서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 텐데 전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부하거나 데이트하거나 뭐하거나 전력을 써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하죠. 아까는 내가 대답을 했지만 이번에 내가 매맞은 얘기를 내가 어려서 시골서 중학생 어려서부터 술을 먹었어요. 한데 어떤 날 그 떡거머리 총각 한 3자간 총각하고 둘이 술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이 굉장히 많은데 미혼자예요. 떡거머리예요. 이 시골서는 총각에겐 하오를 하지 않습니다. 술 먹다가 난 지조해야 드리고 그 녀석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좀 가려보긴 깔보죠. 술 먹다가 여보게 자네가 그러나니까 그 종아이 발끈 놓아가지고 갑자기 성이 나서요. 오해했던 모양인데 아마 자기를 무시한다고. 나를 붙들고서 한 잔 먹은 김에 나를 붙들고서 모가지 잔뜩 쥐고서 막 갈겨요. 죽게 맞았습니다. 내가 최초의 경험으로 남한테 매 맞아서요. 그냥 붙잡힐까 죽가서요. 그래서 전령을 해가지고서 내가 뿌리치고서 탈퇴와 같이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골집인데 뒷문을 차고 내가 도망가요. 필사적으로. 근데 그러면 뒤에서 쫓아오네요. 덧다리겠다고. 근데 뒤에 울타리가 있던데 울타리가 높이가 3m 높아요. 내가 기분이 와서 서너 배 되는데 내가 뒤에서 필사적으로 도망가니까 어떻게 힘이 납니까? 어디서 힘이 나는지 하고서 울타리 잡고 저 3m 이상 되는 울타리를 넘어가세요. 그게 내가 일평생에 높뛰기의 최고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 지금 몬트리올 올림픽 대회에 가도 내가 1등할 겁니다. 내가 높뛰기 세계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3cm를 넘어뜨렸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은 속에 무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에 영어 배우는데 영어도 한 달 넘어도 기억 못한다 합시다. 만일 여러분 결박하고서 영어도 한다 100달 써놓고서 영어 1분 안에 외워라. 만 못외우면은 뒤에 자동기관총을 놓고서 시한기관총을 놓고서 1분 안에 못 외우면 총이 잡아쓰고 나온다. 야, 너 달랐다. 능력이에요. 사람이 하는 무한 능력이 있을 겁니다. 요건 다 전력 투구란 말입니다. 시스템 대군들이요, 모처럼 훌륭한 대학에 들어왔으니 남이 하나 배운 동안에 10가지, 20가지 전력 투구를 하시오. 뒤에 마침 기관단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뒤에 떡거머리 총각이 있다는 줄 생각하라고, 3m 되는, 3m 되는 울타리라도 넘어뜨릴 만한 그만 용기를 드리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했지만, 최병길 변호사님께서 우리나라 속담에 첫술에 배부르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경험으로는 배가 안 부른 겁니다. 또 윤놀적에 선모가 방정 부린단 말이 있어요. 윤놀적에 치금 던진 게 모가 나오면은 그 판이 식읍니다. 재미가 없어요. 또 그 유탄이 별로 좋은 결과는 안 가져옵니다. 그래서 독일의 극작가로 기억이 되는데 레싱이라는 사람이 경험이라는 건 실패에 주어진 대명사다. 경험은 실패로서 귀중한 것이지 성공으로 귀중한 게 아닙니다. 결국 자기 경험에 의해 가지고 얻은 아무리 조그만 자본이라 하더라도 남의 경험에 의해서 얻은 100만 금의 자본보다 더 귀중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에 유명한 사상가인 디루케 고르의 말로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 대학생 시절에 있어서 자기 경험에 얻은 조그만 자본이라도 그것이 가장 귀중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서 부지런히 경험 쌓으시는 가운데 좋은 대학 생활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하고 앉아있는 중대신문방송학과 출신의 투웨이스의 이명재 씨 좀 마이크를 좀 받아주죠. 그러니까 언제 졸업을 했나요? 66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요. 70년도에 이제 졸업을 했죠. 네, 66년도에 입학을 했다. 그럼 70년 졸업이죠? 네. 네. 그럼 한 6년 됐군요. 네, 한 6년 된 것 같아요. 5, 6년. 그때 학교 다닐 때는 주로 그 학교 시절, 자기가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이명재 군의 그 학교 시절을 좀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기억이 남는 데면요. 네. 이제 제가 1학년 때요. 네. 미팅이란 걸 이제 처음 해봤는데요. 네. 예, 그때만 상당히 순진하다랄까요. 지금도 순진하지만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미팅이란 걸 처음 했는데요. 제가 완전히 여자가 됐고 그쪽 미팅 그 파트너가 남자가 된 것 같았어요. 기분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네. 미팅을 해가지고 만났는데 상당히 여자가 와일드해요. 네. 완전히 겁을 먹었죠. 그래가지고 저는 또 쭈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말만 대답만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려고 그랬더니 딱 붙잡더니요. 네. 내일 시간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시간은 있지는 않았지만은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그랬죠. 완전히. 그랬더니 약속을 강제로 당했어요. 제가요. 만나기로 약속을 딱 당했는데 그 다음날 나갈까 말까 했는데 또 안 나가면 또 찾아오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약속을 딱 한 다발에 깠더니 그 여자가 막 비싼 거 막 시키고 그런 거 있죠. 막 먹고 나더니 착감 내라고. 그리고 영화 구경 가자고 제가 시켜주는 척 하면서 나보고 표 도장하라 그러고. 그냥 그래가지고 저 용돈이 거기로 다시 수입이 됐었습니다. 아주 그 여자하고 또 친해지긴 친해졌었어요. 근데 시집 갔어요 지금요. 토웨이스의 한 멤버인 이명재 군이
분이 학교 시절을 얘기해 줬는데 상대방 그 여성은 상당히 씩씩하고 남아다운 그런 여성이었고 이명재 군은 반대로 여성적이고 얌전하고 조신하고 막 이런 그 여성적인 그런 네. 손목도 막 잡히고 막 그랬었어요. 이명재 군이 네, 네 잡혔다고요. 네. 네. 나 제가 꼬실라 했는데 막 강제로 붙잡고 그랬어요. 대강 짐작이 갑니다. 학생처장이신 이석희 교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첫 경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학작품을 많이 읽었을 줄 압니다. 그 문학작품 중에 실존주의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존주의 문학, 여기 용어와 마찬가지로 현대 그 철학 중에서 그 대표적인 철학이 이 실존 철학이고, 그리고 그 실존 철학에 못지않게 현대 철학의 또 하나의 조류의 생의 철학이 있습니다. 생의 철학. 그런데 이 생의 철학의 최대의 대표자의 한 사람이 불란서의 베르그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그 인생의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에 관해서 두 가지를 엄밀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쾌락이고 또 하나는 환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적엔 똑같이 기쁨이지만은 쾌락과 환희는 엄밀히 구별해서 사용을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쾌락이라는 것은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켜 갑니다. 그러나 환희는 그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생명을 촉진시켜가고 의욕을 촉진시켜가는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졸업하고 10여세 난 소년으로서 연필을 팔팔 떨면서 중학교 시험을 치른 다음에 결국 그 중학교 시험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내 인생에 있어서의 첫 환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 여러분이 인생에서 제일 느낄 수 있는 첫 환희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동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은 누구라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찾는 겁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결국 그 창조에 의해서 쾌락이 아니라 수많은 환희를 누리고 대학생활을 뜻있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주의 노명석 씨가 지휘하는 동아방송 전속경음악단 프로듀서 홍기욱, 기술 김영서, 사회